5장 연습문제 50번. 할리데이 교재 10판 5장 연습문제 50번입니다. 이 문제는 세 개의 물체가 도르를 통해서 또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 마찰이나 공기저항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지 또는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물체들이 줄로 연결돼서 장력을 또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3개 이상의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또한 어떻게 또 구해야 되는지 2개 물체만 고려할 때와 약간 다르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체들이 받는 힘을 모두 다 파악하고 그로 인해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 각각 구하거나 전체적으로 함께 구해서 결국 장력의 크기까지 구하는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힘 가해지는 원리들이 어떻게 또한 적용되는지 같이 연습해 봅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것이고 마찰이 없는 면 위에 기울어지지도 않은 면 위에 A 물체 30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줄이 쭉 연결돼서 고정도르를 통해 B, C가 연달아서 새로운 줄도 또 등장하고 이와 같이 연결된 채로 정지 상태에서 물체들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4분의 1초, 0.25초 동안 각각의 물체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또는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몇 뉴턴일지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만 물어봤는데 A와 B를 연결하는 줄에 걸리는 장력도 한번 또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면 물체가 어떤 힘을 받는지 기본적으로는 물체 각각이 받는 힘 모두 구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가속도만 구해야 될 때에는 전체 물체를 소위 하나처럼 보는 그런 풀이 방법도 있는데 원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 물체가 받는 힘을 먼저 다 찾아줍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 전체로부터 지구 중심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30kg에다가 중력 가속도 G라고 그랬을 때 G를 곱한 30G 뉴턴의 힘을 받겠다. 아래로 확인하고요. A 물체는 지금부터 움직일 동안에 아마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항상 면과 실험대 면과 접촉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접촉돼 있는 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받게 되는 수직력, 수직항력 적당히 N 뉴턴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줄과 연결된 채로 오른쪽으로 아마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 줄에 걸리는 A와 B를 연결하는 줄에 걸리는 모든 부분에서 일정한 크기로 걸릴 장력 T1 뉴턴을 받을 것입니다. 이 줄의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줄이 밀도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밀도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은 위치마다 걸리는 장력이 조금씩 다르게 될 건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A가 받는 힘 지금 표시한 것처럼 위, 아래, 오른쪽으로 N, T1, 30G 뉴턴 3개의 힘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B가 받는 힘을 또한 다 표시를 해봅니다. B가 받는 힘은 B 자체의 질량이 30kg이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30G 뉴턴을 받겠다. 역시 G는 중력과 속도죠. G라고 써놓으면은 이게 질량의 단위 중에서 그램을 표시하는 것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문제 풀다 보면은 가끔 내가 이걸 왜 뭐라고 썼나 하는 것들 문자와 단위가 헷갈릴 때가 있어서 30G 뉴턴이라고 단위를 괄호를 쳐서 또 써놓는 게 좀 습관이에요. B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또 받는 힘은 직접 접촉한 것 없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수직항력, 수직력은 받지 않고 여기 A와 연결된 줄이 하나 보이네요. B에 연결된 것이. 그러면은 B는 해당 줄로부터 당겨질 방향, B가 당겨질 방향이라는 것은
위쪽 방향 되겠네요. 위쪽 방향으로 아까 전에 줄에 전체적으로 일정한 크기로 걸려 있었을 T1 뉴턴을 줄로부터 위쪽으로 또 받겠다. 그리고 BC를 연결한 줄, 새로운 줄이죠. 새로운 줄에는 새로운 크기의 힘 정의를 해서 T2 크기의 뉴턴, T2 뉴턴의 장력을 이 줄에 의해서 B가 당겨지는 방향으로 받으려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B가 받을 힘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세 개의 힘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C가 받을 힘 생각해봅니다. C가 받을 힘은 지구 전체로부터 중력을 10kg 자신의 질량에 의해서 10G 뉴턴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줄로부터 당겨질 방향 여기서는 위쪽 방향이 될 것이고, 그 크기는 BC를 연결한 줄에 전체적으로 일정한 크기로 걸릴 장력 T2 뉴턴을 받는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 물체는 움직이는 동안에 아마 3개의 힘, B 물체도 3개의 힘, C 물체는 2개의 힘을 받으면서 적절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물체들이 받는 힘들을 다 표시를 했을 때 학생들 중에 이런 힘들이 누가 받는 거고 누가 주는 건지,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 물체에 가해질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물체가 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반작용 힘을 또한 그 힘을 주는 물체에게 되돌려 주기도 할 텐데, 그럴 때 특정 물체가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물체가 받는 합력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그 물체가 주는 힘은 나의 가속도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물체가 받을 힘들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A 물체가 받는 힘 하면서 3개의 힘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힘들은 A가 받는 거고 A가 주는 힘들도 있긴 있죠. 예를 들면 A가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았다면 A가 지구에 가하는 주는 A 입장에서 지구를 당기는 되려면 위쪽으로 지구를 당길 30G 뉴턴의 중력도 있기는 있고, 또는 실험대와의 접촉에서 실험대로부터 받고 있을 수직력, A가 받는 힘의 반작용힘, A가 실험대에 가는 수직력, 소위 누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힘도 N뉴턴 크기로 또 있긴 있을 겁니다. 또는 A가 줄을 당기면서 줄에 걸어주는 식으로 작용할 장력도 있을 건데, 이런 건 어떻다고요? A가 지구, 실험대, 줄에 주는 힘이기 때문에 나는 A의 움직임, A의 가속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A가 받는 알짜 힘들을 구했지, A가 주는 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언제 쓰나요? A가 지구한테 주는 중력은 지구의 움직임이 궁금할 때는 그때야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실험대 움직임이 또 궁금하다 그러면은 A가 주는데 그 중에서 실험대가 받을 힘이라고 할 때, 그때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표시하고 구하는데 고려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힘이 A가 받는 힘들, B가 받는 힘들도 3개, C가 받는 힘들도 2개라면 이제 각각의 물체들이 움직이게 됐을 때 어떤 움직임의 양상을 띨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건이 조금 필요한데, 여기 A와 B를 연결한 줄, 이거 어떤 줄인가? 탄탄한 줄이다.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거나 뭐 고정시켜 놓는, 손으로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킨다고 했을 때, 내가 손을 놨더니 이게 굉장히 잘 늘어나는 줄이라서 A는 놔두고 B만 이렇게 쭉 내려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며, BC를 연결한 줄도 마찬가지로 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잘 움직이게 한다. 뭐 이런 조건으로서 상식을 좀 생각한다면, A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만큼 B 물체는 아래쪽으로 그만큼을 가게 되고, C 물체는 또한 그만큼 아래쪽으로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다.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A에 대해선 오른쪽일 때는 그때 동시에 B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C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게 통일된 움직임의 방향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A의 경우에는 완전히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거나 혹시 속도가 변할 때도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뿐이지 위아래 방향으로는 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상식인데, 그렇다면 먼저 A는 손 놓고 가만히 놔두면 오른쪽으로만 가속될 것인데 중력이나 수직항력은 해당하는 물체를 아래쪽 또는 위쪽으로 가속시킬 그런 효과를 결국은 만들어낼 힘이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A 물체의 그러한 힘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힘을 없다 칠 수는 없으니까 이 힘들이 작용은 하되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도록 상쇄돼서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자면 중력 30G는 가해지는 걸 어떻게 없앨 수 없는데, 수직항력, 물체 접촉에 의해서 A가 받을 수직항력이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매우 작은 힘 0N부터 굉장히 큰 힘까지도 충분히 가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NN 어차피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30GN이 된다면, 그렇다면 각각이 상쇄가 되면서 A 물체는 위아래로 가속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한 크기를 결정을 시켜놓고 실제로 상쇄도 시키는 것이 수직항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지표면 위에 있다 또는 경사면 위에 있다라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을 땅바닥으로부터 또는 경사로부터의 수직항력의 크기는 mgN이야, mg 코사인 세타 뉴턴이야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 정도의 크기를 갖지 않을 때도 있는데, 수직항력은 mgN이다, mg 코사인 세타 뉴턴이다 라고 그냥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물체가 받는 힘 두 개는 크기를 정하면서 상쇄를 시켰고, 그러면 A가 받는 힘은 오로지 오른쪽으로 T1 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B, C에 대해서는 위아래로 받는 힘들이 있는데 이런 힘들을 억지로 상쇄시킬 자명한 이유는 없죠. 이 물체들은 위아래 방향으로 절대 가속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놓은 다음에 A, B, C 세 물체는 A의 오른쪽 방향 가속도의 크기, B의 아래쪽 방향 기준으로 한 가속도의 크기, C의 아래쪽 방향 기준으로 한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궁금해하거나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A가 오른쪽으로 가지는 가속도를 나는 플러스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동시에 B가 아래쪽, C가 아래쪽으로 가질 가속도도 플러스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부호를 갖게, 크기를 같게 놓아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수식 전개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이렇게 통일시켜줬다 라고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향 통일을 다 했을 때 A의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 한 가속도는 A의 질량분의 A가 받는 힘 해야지 되겠네요. A의 가속도는 30kg분의 알짜임 오른쪽으로 T1N, 요게 A의 가속도. 그리고 B의 가속도는 아랫방향 기준으로 놔야지 되다 보니까 B 자체의 가속도는 B의 질량 30kg분의 B가 아래쪽으로 받는 힘, 아래로 30G, 아래로 T2, 위로 T1은 이때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T1이라고 놓자. T1이라는 것은 어떤 힘의 표시를 그대로 한 게 아니라 힘의 크기를 나타낸 숫자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의 30G 플러스 T2, 그리고 말한 대로 B에 대해서는 T1 받는 힘의 크기는 마이너스 T1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되겠다. 다음 C는 10kg 질량을 가지니까 10분의 C는 역시 아래쪽 방향을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의 가속도를 갖겠다라고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아래로 10G는 플러스 취급하고요. C가 받을 위쪽으로의 T2 크기의 장력은 마이너스 T2라고 표시를 해놓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의 가속도가 모두 부호가 같고 크기도 같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구한 숫자들이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쓰고 싶은데 그럴 거기 때문에 그 상수값이고 미지수가 아니고요. T1과 T2가 미지수인데 물리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 끝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서 T1, T2 값도 구할 수 있겠느냐. 분수 3개가 같든 2개가 같든 3개가 같든 여러 개가 같은 분수들의 분모의 총합 30, 30, 10, 70분의 분자들의 총합 T1, T1, T2, T2 되네요. 그래서 T 값들은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겠고 플러스 30G, 플러스 10G, 플러스 40G는 또한 각각의 분수들과 또한 같다. 그래서 7분의 4G라고 가속도의 크기가 플러스 7분의 4G로 아예 결정이 되네요. 조금만 계산해 보면은 7분의 4의 중력 가속도를 9.8m/s 제곱이다 라고 써주면은 이게 7분의 4라는 분수가 이게 조금 거슬릴 수도 있었는데 9.8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를 쓰니까 요게 간단하게 약분이 되면서 1.4로 되니까 그래서 전체 가속도가 5.6m/s 제곱이다. 각각의 물체의 공통 가속도는 5.6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들은 A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5.6m/s 제곱, B와 C는 아래로 플러스 5.6m/s 제곱, 그 방향 맞다. 그렇게 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찾았고요. 그래서 5.6 찾았으니까 원하는 식에다가 다 넣어주면 되는 건데 우리 문제에서는 말하자면 BC를 연결하는 줄 T2 장력 크기만 구하라고 했지만 구하는 김에 T1도 구하고 T2도 구하고 다 해보면은 T1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1은 요거 연결해주면은 T1은 30 곱하기 5.6 해서 168N. T2 구하라고 하면은 뭐 요것도 여기는 T1, T2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보기 안 좋아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네요. 여기다 넣으면은 T2라고 하면은 계산하기 위해서는 잠시 56은 G 9.8이라고 했죠. 98 마이너스 T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관계에서 이 항에서 간단하게 계산만 해주면은 42N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문제에서 굳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T1 크기도 또한 구했고 T2 크기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것은 각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가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힘을 더 가하지 않으면서 공기저항 마찰을 받지 않으면서 0.25초, 4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변위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변위의 크기, 뭐 이런 거 물어봤네요. 그랬는데 이와 같은 힘들을 각각 받으면서 일정한 가속도로 각각의 물체가 이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서 뭐 평균 속도를 또 생각을 하면서 또는 암기해 놓은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문제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등가속도 운동 중에 변위 값은
최초 속도 v0 곱하기 시간 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하는 식에다가 넣어보면은 최초 속도를 0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2분의 1 가속도 5.6 m/s 제곱 곱하기 t 우리가 원하는 건 0.25초 4분의 1초 동안이었었기 때문에 4분의 1초 제곱 해가지고 16분의 1 해가지고 요거 뭐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4분의 0.7 뭐 0.175m 17.5cm 뭐 이런 식으로 답은 계산 결과로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역시 여러 개의 물체가 더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 개의 물체가 더 있어도 원칙대로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 일일이 계산하고 다 표시한 다음에 이 물체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하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공통 방향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가속도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다음부터는 수식 계산으로 쭉 연결해주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원칙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물체가 3개 나오고 있는데 세 물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간의 가속도들이 모두 같아서 소위 한 물체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앞에서 구한 방법대로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을 모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 물체짜리가 어떤 힘을 받는 건지 내부적인 힘을 생략을 하면서 이런 요령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또한 있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학을 공부할 때부터도 벌써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 익숙한 경우들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능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각각의 물체가 이와 같이 A 부분이 위, 아래, 오른쪽 B, C가 각각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개, 2개의 힘을 각각 받고 있다라고 그래야지 되는데 자 이거를 어차피 우리는 꼬리, 중간,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전체 70kg짜리 하나의 물체처럼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물체들 사이에 요 줄 같은 것들은 전체 하나의 물체의 내부적인 구조물에 불과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받는 힘을 생각을 할 때 외부에서 나한테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전반적인 가속도가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내부에서 안에서 이것들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들은 전체적인 가속도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부 연결하는 줄에 의한 장력 2번 B 부분, C 부분이 받을 요 장력들도 생략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실험대라든지 아예 지구 이런 것들이 전체 한 물체로 보는 70kg짜리 물체에 가하는 이 부분에서의 중력, 이 부분에서의 수직항력, 이 부분에 대한 중력, 이 부분에 대한 중력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가 전반적으로 실험대 윗부분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한다면 위치마다 받는 힘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요 부분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요 부분은 아래쪽을 플러스로 하면서 알짜임을 구해줄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때도 A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위로 받는 힘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쇄시켜주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물체가 받는 70kg짜리 물체에 대한 알짜임을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먼저 C 부분, 일종의 움직이는 가장 앞부분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받는 10G뉴턴은 플러스 10G뉴턴 취급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받는 중력 역시 여기까지는 아래로 가해지는 힘이 플러스고
좌우로 가해지는 힘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래로 외부 물체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이 30G 플러스 30G 뉴턴이 있고 여기에는 오른쪽으로 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의 구조상 이 부분 위치에 대해서는 오른쪽을 플러스 몇 뉴턴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되겠으니까 플러스 T1 뉴턴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요거는 내부적으로 가해지던 힘이고 요거 여기 아랫방향인데 이거 아래로 30G는 안 합니까? 요거는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움직일 방향과 무관한 수직 방향의 힘이니까 요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런 힘이 전체 하나로 보는 식으로 했을 때가 받을 가속도를 결정할 알짜 힘의 모습 크기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힘으로 70kg짜리가 가지는 이렇게 가는 가속도를 구해보자. 가속도를 구해보면 당연히 70분의 40, 7분의 4 곱하기 G 값에다가 9.8 m/s 쓰게 되면은 역시 5.6 m/s 가속도의 크기는 또 구할 수 있겠고요. 같은 크기로 나오게 되면 그러한 가속도로 물체들이 움직인다까지 한 다음에 T2, BC 두 물체를 연결한 줄에 걸렸을 장력을 지금 다시 구해보면 이제 시야를 좀 또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좁혀보면 C 물체를 봤을 때 요 부분만도 아래로 5.6 m/s 가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아랫방향으로의 5.6 m/s의 가속도를 요 부분만으로도 받아야지 되겠다. 요 부분의 질량은 10kg이고 아래로 가질 가속도니까 10G-T2라고 하자. 그랬을 때 56에 G는 9.8, 98에 -T2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T2 값은 42N이라는 결론을 약간 생각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식을 세우는 순서를 다르게 함으로써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처음에 물리를 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할 때에는 어떻게 전체 물체로 봤다가 일부분만 보느냐, 그때 받을 힘들을 상쇄 처리를 할 것이냐, 내부 힘 처리를 할 것이냐, 지금 보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또 외력처럼 사용해서 식에다가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덜 연습이 돼 있을 때는 좀 혼동스럽게 돼 있으니까 이것들은 여러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똑같은 문제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항상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요령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각자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